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 했었죠.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이제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런 풍경이 한 치도 틀린 바 없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제 전격적으로 복귀를 했죠. 7개 상임위원장 이제 수용을 해서 법사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법사위원장이 여당 의원에게 공부 좀 해. 그러자 여당 의원이 내가 더 잘해. 이런 말이 오갔다는 또 난장판. 난장판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죠. 여기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고 지금 이 뒷모습 머리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고 이제 이렇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검사를 선임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전이 오갔는데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정청래 위원장.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은 서울법대, 정청래는 건국대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수능 점수는 유상범 의원이 좀 높았겠지요. 근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하는 말이나 내가 좀 더 잘했지 않았겠어요 하는 말이나 이제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 국민들 마음만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장경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걸 환갑이 넘어서 자랑하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이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존경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로 희화하지 마라 했는데 송석준 그 이후에도 계속 존경하고픈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법사위 이 상황이 대한민국 여의도 국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국회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나라 국회 없으면 국정 운영 안 됩니까? 입법 정부가 하고 법안 심사하는 별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국회의 입법 기능이 순기능은 없고 그냥 입법 독재, 입법 폭주, 그다음에 모든 민생 법안은 다 막혀 있고 이런 국회 뭐하러 놔두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 고성 주고받다가 결국 파행.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 더 심사를 하자. 민주당 쪽에서는 문제없다. 표결 처리를 강행을 하고 국토위에서는 여당 의원들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전세 사기 청문회를 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원 구성에 25일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원 구성에는 6월 25일 이제 원 구성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다 배정이 됐고 상임위 원 구성이 됐는데 6분 만에 파행. 25일 걸린 원 구성 6분 만에 파행. 공송사법 법사위 강행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유상범 정청래 향해서 예의가 없다. 정청래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 말싸움.
정상 가동 첫날부터 막말과 고성만 오갔습니다. 야, 더불어민주당 말하죠. 대통령이 한번 거부했던 방송 3법 다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일주일 만에 법사위, 과방위 일주일 걸렸던 것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다.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입법 독주, 입법 독주. 방송 3법, 방송 4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 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고 여기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방송 4법이고요. 종래에 불러오던 이름으로는 방송 3법. 민주당이 우리나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 그 법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캠프를 차리고 있는데 한동훈 캠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보좌진을 파견했다. 이런 겁니다. 주진우, 송석준도 가세를 했다. 조직도 입수, 현역 의원들 우회 지원, 임요한, 박진호, 원희룡 런닝메이트, 여성 의원 상당수는 나경원, 우군, 윤상현은 당 기독인회 회장 취임. 7.23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여당 현역 의원이 최소 17명이라는 내부 자료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동훈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17명 현역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34조로 인해 의원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회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원 당규를 피하는 방법일 뿐 그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한동훈 캠프 코어 그룹은 총선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인사, 한동훈 전 위원장 비서실장이던 김형동, 사무총장이던 장동혁, 대변인이던 박정하, 비대위원이던 한지아 이런 의원들이 복수의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파견을 했다. 또 친윤계였던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는 친윤계를 떠나서 한동훈을 돕는 보좌진을 파견을 했다. 삼선 송석준 역시 한동훈 캠프에 보좌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주진우 의원도 보좌진을 한동훈 캠프에 보냈다고 합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이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캠프 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갑 당선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과정에서 직접 영입을 했던 김소희, 김위상,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의원 등도 보좌진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 재선 김예지 의원, 초선 고동진, 김상욱, 박정훈, 진종호 의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군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은 지지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30명 전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
총괄 상황실장은 신지호 전 의원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 아래 홍보, 상황, SNS 홍보, 메시지, 일정, 법률, 네거티브, 방송 토론 등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홍보는 앵커 출신의 정광재 전 당 대변인, 홍보는 제1기획 출신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총괄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쪽은 뭐 조용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힘을 보태겠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해야 되는데 힘을 보태겠다. 대의원까지 노리는 개딸들. 이 대의원을 해보겠다고 지원한 개딸들. 지원자가 최대 5배나 폭증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연임 힘 보태겠다. 대의원까지 노리는 개딸. 지원자 최대 5배 폭증.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신청 폭주. 대의원 한 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 가치가 있다. 당 일각에서는 강성 친명이 천하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걱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이어 대의원까지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 A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마감된 전국 지역 대의원 모집에서 지원자 수가 예년보다 두세 배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마다 민주당 대의원 지원자 수가 2년 전 전당대회 때보다 적게는 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이후 대거 입당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의원 후보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겠다며 앞다퉈 대의원직에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딸들만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번에는 국민 닮은 이재명 명비어천가 국민 닮은 이재명 DJ 이후 가장 많은 핍박받은 이재명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명비어천가. 야당 최고위원 도전하는 인사들 노골적인 친명 마케팅 경쟁.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히는 인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대표 도전자는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의원 이외에는 찾기 어려운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그냥 이재명 한 사람 무투표 당선, 후대 분위기, 옹립 분위기 이런 거고요. 대신에 최고위원, 대의원 이런 쪽은 박이 터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재명을 칭송하고 있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강민구 발언에 이어서 이재명의 공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골적인 친명 마케팅. 최고위원 전현희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힘든 내색 않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마음이 짠하다. 홍선우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 이재명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이냐? 북한이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 아까 했던 거 쭉 이제 그 내용 이 결론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한 데 이어서 예비 지도부까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당대명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도 내부 토론이 활발했던 민주당이 요즘은 북한 같은 행태가 나와도 침묵할 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이제 이낙연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것은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방탄 때문이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곤방때 공천, 방탄, 대선 이걸 준비하려고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곤방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역선거 공천 이걸 틀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조끼 방탄 이걸 지금 얻어내려고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의 입지를 굳히려고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은 곤방때 이것이다. 이건데요. 일부 친 이재명 성향 유튜버들은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했던 쌍방울 그룹이 과거 이낙연 전 총리와 가까운 인사를 영입했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 그래서 과거에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을 갑자기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가려 했던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을 이낙연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어제가 6.25였죠. 6.25였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핵무장에 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원희룡, 핵우산 강화해야 한다. 어, 윤상현, 핵공유 협정 맺어야 한다. 한동훈, 핵 잠재력을 갖춰야 한다. 뭐 방향은 똑같은데 약간 그 결이 다른 그러면서 진전 정도가 약간씩 다른 그런 주장들을 내놓았습니다. 광화문에 100m 높이의 태극기 휘날리면 정말 멋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태극기 개양 서울시 추진 논란.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외교부 청사, 정부 서울청사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높이 100m, 그 다음에 이제 태극기 부분은 가로 21m, 높이 14m. 이제 이런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2026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할 그 초대형 태극기 개양대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광화문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게 서울시의 취지입니다. 태극기 앞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110억 원 투입해서 2026년 완공 계획. 서울시는 국민 자긍심 느끼게 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시민들 갑론을박. 애국정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광장에 안 어울린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외국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태극기 휘날리는 그런 상징물 왜 반대합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의 어느 한 곳에는 대형 태극기 개양대 그러니까 휘날리기를 저는 강력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입법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그 전직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출신 인사들, 현역 군인들 거기에 불러다 놓고 호롱하고 모독하고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고 뭐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증인 성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위증 처벌 강화법을 발의하려고 하자 이종섭 전 장관이 위법 청문회이자 직권남용 범죄 행위였다. 이렇게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이제야 좀 결기가 있어 보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난 청문회에 대해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 위법적 행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 위헌 위법적 행태를 했다라는 목소리 필요하면 내야 됩니다. 이번 입법 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즉 이런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숟가락 없는 불청객 정치인들. 현장에서는 의전하느라 수습지연.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훈수까지 둬. 한국 기업들 뼈아픈 교훈 얻어야. 화재 현장입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공장 화재 현장.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건방지게도 이 자리에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어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느니 뭐 중국 국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중국 당과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난해 6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러 배팅 발언을 해서 배팅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해서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싱하이밍 이 사람 아직도 서울에 있나요? 오늘 여기까지 아침신문 공유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